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대표 중소기업의 새 이름 브랜드 K. 우수한 기술력과 독보적인 아이템을 가진 브랜드 K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힘 브랜드 K. 오늘은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 제품 국산화에 도전. 무알콜, 수용성 칵테일 공법 등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 1위 프로폴리스 종주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프로폴리스 전문 기업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K 당시 챔피언.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뭐 요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가 아닌 바로 내 몸속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명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면역력과 관련된 제품이라니 귀가 솔깃한데요. 대표님을 먼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브랜드 K에서 왔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대표님은 여기. 아,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브랜드 K 최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프로폴리스 대표 이승환입니다.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 제품 국산화의 선두주자 이승환 대표를 소개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 면역 체계를 이렇게 관리해 준다 이런 기술까지는 듣고 왔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서울 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에 프로폴리스의 이제 대중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프로폴리스가 저도 이제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매일 아침 이렇게 칙칙 뿌리거든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대중화되기 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8년 됐습니다. 그럼 약 한 20년 가까이? 그렇죠. 예. 그럼 그때는 이제 프로폴리스가 많이 이렇게 국내에서는 뭐 생소했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울 프로폴리스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명함을 보고 서울 경찰청에서 나온 줄 알고. 그 서울 프로 빼고 폴리스. 진짜 프로폴리스. 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프로폴리스라는 단어가 아주 생소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불과 18년 만에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프로폴리스를 많이 쓰지만 이게 프로폴리스가 정확히 뭐예요? 이게 프로폴리스는 그 어원이 프로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집 앞을 지키는 물질이다. 그 벌집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물질? 예, 물질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물질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벌집을 뭐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뭐에 지킬 수 있는 그게 거예요? 이제 이 그 벌통 그 안에는 약 벌들이 한 마리 이상 이렇게 그 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벌들이 굉장히 아주 영리한 곤충입니다. 그게 나무에서 그런 그 약리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침에서 발라가지고 벌집 앞에다가 발라놓으면은 그게 이제 매트 역할도 하고 또 여왕벌이 알을 까는데 그 소방 안에 소독도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로 치면은 이게 마스크고 어떻게 보면은 손소독제고 그런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 친구들은 하고 있었던 거네. 예, 그렇죠. 오래 전부터.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뭐 이제는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대중화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만의 뭐 특징이나 뭐 기술력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이 프로폴리스의 이제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성 프로폴리스 공법을 세계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최초로 개발한 수용성 프로폴리스에 원산지별로 각각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네네. 이거를 복합으로 섞어서
칵테일 공법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성분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거를 이제 새로 이제 개발한 것들이 수용성 칵테일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그리고 생활용품, 뭐 치약,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뭐 비누, 그리고 이제 드링크, 심지어 그 양식 의류 또는 동물용 천연 항생제로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물질 프로폴리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염증 치료제와 방부제로 쓰였지만 그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녹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꿀벌이 채취하는 꿀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서울 프로폴리스에서는 무알콜 수용성 공법 그리고 칵테일 공법으로 프로폴리스 추출과 융합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야, 소장님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야, 여기가 저희 회사의 핵심 시설입니다. 핵심 시설. 예. 그야말로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원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아까 프로폴리스 원료를 여기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통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아,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예, 다 원산지도 다르고 추출 단계별로도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저희 통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예. 원산지가 다르다면 각각 뭐 원산지별로 뭐 특성이 있나요? 프로폴리스도? 그럼요. 예.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호주산은 조금 특성이 조금 그 효능이 네네. 뭐 골고루 이렇게 항산화, 항염, 항균 이런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예. 브라질산은 그 아르테필린 C라는 게 항암제로 쓰입니다. 항암제로요? 예. 프로폴리스가? 상당히 그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그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브라질 그린 프로폴리스고요. 예. 그런데 요 근래 저희가 연구한 게 그 우리 국산 프로폴리스 원료에도 보면은 우리가 약자로 CAPE라고 씁니다. 그게 이제 카페익산 페네틸 에스터라는 성분인데 이게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예. 그게 의학적으로도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사실입니다. 신기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이 회사의 기술력의 포인트가 일단은 이 프로폴리스가 물에 녹는 이 수용성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프로폴리스의 그 원료라고 할 수 있죠? 네, 주재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녹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른 제품은 물에 안 녹나요? 안 녹습니다. 아, 그래요? 예, 뿌옇게 됩니다. 예. 그럼 물에 녹으면 뭐가 좋아요? 물에 녹으면은 실제 우리 생체는 그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에 녹는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들을 물에 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럼 몸에 흡수가 잘 되겠네요, 더? 그러면 효과도 빨라지는 거죠. 빨라져.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특징으로 아까 뭐 칵테일 공법이 있습니다. 예. 술 아니에요, 칵테일? 예, 그렇죠. 뭐 어떤 공법이에요? 술도 이것저것 섞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프로폴리스도 보면은 원산지별로 성분이 다 다릅니다.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예, 원산지별로 이렇게 특이한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기하네.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원산지로 만든 제품을 먹게 되면은 어떤 특정 성분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능만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 끝에 소비자들이 다양한 유용 성분들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두세 가지 원산지를 이렇게 섞어서 그걸 또 이제 수용화시켜서 물에 녹도록 만들어서 그런 이제 제품을 저희가 만드는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단순히 합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4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와, 시너지가 그냥 확. 3, 4가 아니라 한 10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0까지. 너무 과장했나요? 브라보.
서울 프로폴리스는 원산지마다 다른 프로폴리스 유효 성분 특성에 착안해 원산지별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재배합하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질 수는 없었겠죠. 아무도 가지 않은 프로폴리스 제품화의 길. 프로폴리스에 담긴 이승환 대표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관련된 3가지 키워드로 대표님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2번의 창업. 첫 번째가 아니셨어요? 예. 오, 그전에는 어떤 한 창업을 하셨어요? 번은 제가 그 남양 알로에의 창업 멤버로 활동을 했었죠. 오, 제가 아는 그 예, 알로에. 예. 야, 사실 그 알로에도 프로폴리스처럼 굉장히 뭔가 갑자기 대중화가 확 됐잖아요. 오, 그 멤버셨구나. 그래서 그 제가 한 7년 동안 네네. 그 창업 멤버로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한 5년 만에 한 50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신화를 그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혹시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프로폴리스가 그 원료로 만들 때 그 에탄올이 한 50%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에탄올이 1% 이상 들어가면은 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프로폴리스가 술처럼 술로 예, 술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하면서 취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게 기술이 개발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기술이 개발돼서 그래서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런 부분들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예. 결국에 그런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2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는 어떤 키워드일지. 표준을 세우자. 야, 이거 좀 약간은 좀 추상적이기도 한데 예. 이거 어떤 말인가요, 이게? 그 아나운서께서는 네네네. 그 인삼의 종주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인삼이요? 예. 고려 인삼 아닙니까? 한 14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려 인삼. 그런데 그 인삼이 한 뿌리도 안 나는 스위스가 종주국입니다. 스위스요? 예. 왜 그 퐁듀 그러냐면은 먹는 스위스? 그렇죠, 스위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나 중국이 인삼 뿌리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네네. 스위스의 그 파마톤이라는 그 회사는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인삼에 대한 표준화. 그거를 G115라 그래는 그 표준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한 80개국에다가 네네.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준화를 만들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표준화는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아, 기준. 이것이 홍삼이다, 이것이 그렇죠. 뭐 인삼이다 예,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종주국은 결국에 그 제품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로폴리스도 그런 표준화를 제가 만들려고 2007년도에 예. 세계 프로폴리스 사이언스 포럼을 대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모이는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대표들이 프로폴리스 표준화를 한번 만들자. 이래가지고 3년간 계속 그 회의를 하고 네네. 2015년도까지 세계의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이게 진짜 표준화가 될까요? 근데 이거 사실 이제 과학하죠. 프로폴리스 들어있는 성분들을 산지별로 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족보를 저희들이 수용성 칵테일 공법이 바로 그 족보에 의해서 혼합을 하는
그 공법입니다. 근데 진짜 이것만 되면은 전 세계 프로폴리스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조만간 그 유성에서 예. 프로폴리스 축제도 열릴 수 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야, 이거는 무슨 소설 제목인가? 농부와 시인. 농부와 시인은 뭔가요? 저는 이제 우리 회사 인재들을 쓸 때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하나는 농부와 시인과 같은 사람이 되라. 농부와 시인? 예. 농부는 그 부지런하잖아요. 예. 성실하고. 시인은 영감을 갖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상상력이거든요. 예. 결국에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좀 가지면은 아주 우수한 인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중학교 때부터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 그래서 2009년도에 네. 중기부에서 예. 그 창업의 성공 실패 수기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응모를 해서 네. 그 과분하게 우수상을 받았어요. 오. 예, 우수상을 받아서 예, 예. 그때 용기를 얻어서 예. 그 조선문학에 2009년도에 12월에 그 묘사 가는 길이라는 예. 수필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창업자가 아니라 진짜 예. 작가시네, 작가. 아유, 예. 가보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업을 하면서도 저희들 경쟁 정신에도 있습니다만은 자연 추구, 그 인간의 그 본성을 우리가 찾아서 어떤 일을 하는 기본을 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남다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회사 분위기를 따라 직원들 또한 남다른 감성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 프로폴리스 직원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소원을 말해봐. 작지만 소중한 소원을 들어봅니다. 자, 지금부터 직원들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평소에 뭐 예. 직원들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이게 쉽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라고. 예. 노력을. 예.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뭐 같이 이제 그 결제 올 때도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과연 그 들었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진짜 사실이 존재합니다. 결제할 때 들었던, 그리고 바깥에서 뭐 식사할 때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쭉 보셨을 때. 뭐 두근두근합니다. 분노에 차서 이것들을 그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퇴근 시간 9 to 6 재반료. 지금 실제 그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8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일단 6시 반에 퇴근하는 거로 그렇게 8시 반에서 6시 반. 그러니까 9 to 6보다 1시간씩 더 많네요. 네, 그랬대요. 그러면 주 52시간은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40시간보다는 조금 많은.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초과 수당 이런 것들이 있죠. 있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초과 수당 필요 없다. 나는 이 9 to 6가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어떤 분이? 예. 전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게 그 익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익명이긴 한데 네. 가끔 저희가 궁금할 때는 여쭤봅니다. 왜냐면 이유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혼자 미혼일 때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출퇴근 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제 가정에 이제 아침 식사를 챙겨준다든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퇴근을 하게 되면 사실 6시 반이지만 저희 한 7시쯤 대부분 가니까 가서 식사를 준비하면 먹게 되면 9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늦어져서 그런 마음으로 좀 적긴 했는데요.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왜 했는데 했으니까 왜?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워킹맘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준비시키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혹은 같이 식사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9 to 6도 되게 빡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제도들이 또 국가에서도 또 만들어지고 한 거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예, 충분히 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네네. 저희들은 그 직원들 특히 이제 워킹맘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저녁에도 회식을 안 합니다, 그죠? 저희들 점심 때야 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아니,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저녁 회식을 거진 안 합니다. 오히려 저녁 회식은 워킹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남편분들 보고 오늘이다 하고 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적절히 상황에 따라 좀 변화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분은 편지 쓰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자, 점심시간 30분 더 늘려주세요. 점심값 조금만 더 지원해주세요. 맛있는 거 여유롭게 즐기면서 먹고 싶어요. 바람도 좀 쐬고 싶어요. PS 소고기. 중요한 건 뭐죠? 소고기. 예. 가끔 이제 회식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 않나요, 요즘?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회식을 거의 못했죠, 대표님? 뭐, 그지 못했죠. 못하고 이제 뭐, 가끔 이제 회사에서 도시락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한다면은 언제 한번 또 직원분들께서 당연하죠. 저는 뭐 직원들 호프데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그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뉴는 혹시? 그건 이제 직원들이 선택하고. 이 선택이 돼 있는데. 그러실까봐 미리 귀찮으실까봐. 소고기로. 소고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청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소 시간 30분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청소 시간 5시 시작. 5시 반 청소 끝내고 업무 마무리하고 6시 퇴근. 이분은 스케줄을 그냥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청소를 다 같이 하는 시간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다른 요일보다는 이제 금요일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왜냐면 금요일에 차도 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또 약속도 좀 많고. 예. 혹시 미혼이신 분들? 와. 불금도 보내셔야 되고, 예. 하기 때문에 금요일만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뭔가 찝찝해. 그치. 찝찝해. 참고하는데 뭔가 찝찝해. 참고하겠습니다. 박수 한 주세요. 대표님. 이곳은 축제입니다. 대표님이 아까는 양쪽 눈을 다 웃으셨는데 지금 한쪽 눈만 살짝 웃으세요. 예. 자, 대표님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이 회사가 프로폴리스라는 어떤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발전할 텐데 이렇게 회사가 커감에 있어서 물론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 좀 전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예. 어쨌든 뭐 이 회사라는 거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열과 성이 회사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애쓰는 만큼 또 회사도 여러분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한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원재료의 벽, 술과 식품을 가르는 법과 제도의 한계,
원산지마다 다른 함유 물질의 차이. 서울 프로폴리스가 걸어온 20여 년은 그야말로 한계의 한계를 극복한 역사인데요. 전문가가 바라보는 이 기업의 현실과 미래는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수님, 이 기업이 걸어온 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에스프로폴리스는 대덕 특구의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소 기업으로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 프로폴리스 업계가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 가공, 유통 과정에서 이게 잘 굳는다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잘 굳지 않고 녹게끔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을,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현재 기술 중심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의 그 팬데믹 이후에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각 개인이 다 자기만의 어떤 그 맞춤형의 이런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 이 프로폴리스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이 변화해가는 환경에 맞게 잘 적응해 가고 있지만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한다면 더더욱 좀 도약할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서 꿀벌, 그다음에 이 프로폴리스의 그 산출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프로폴리스만의 그 고유한 기술과 이런 원천 특허를 가지고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수한 경쟁력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장이나 고객의 그런 다양한 니즈에 어떻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는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글로벌 프로폴리스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더욱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뭐 여기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 프로폴리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또 상품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프로폴리스 그 포럼도 해서 시장을 널리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에 소비자들이 면역 증진이라든가 또는 항바이러스 같은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널리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호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프로폴리스 히든 챔피언 화이팅!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 서울 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 제품화의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하며 20여 년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는데요. 이제는 프로폴리스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기준이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세계의 중심, 전 세계가 바라보는 프로폴리스 전문 기업, 서울 프로폴리스의 내일을 기대합니다.